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사지인데요. 3회에서 5회 정도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 밑 처짐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크림 같은 거를 눈 주변으로 발라주시면 눈 밑 처짐이 팽팽해지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 처짐이 생기면 사람의 인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보통 환자분들은 인상이 안 좋아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우울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눈 밑에 지방이 점점 조금씩 볼록해지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눈밑 처짐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예방을 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의 이제 다양한 증상들을 눈밑 처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보면 다크서클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볼록하면서 여기 눈 아래쪽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부 자체가 쪼글쪼글하게 막 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로 좀 눈 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눈밑 처짐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첫째로는 이제 누구나 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 탄력이 줄고 피부에 이제 주름이 생김으로써 피부가 좀 쪼글쪼글해지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눈 아래쪽에는 눈 아래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이 3덩이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막이 지방을 막아줘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막이 힘이 없으면 그 지방이 이제 볼록 나오게 되거든요. 또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처지는데, 여기 또 눈 아래쪽에는 단단한 인대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인대 조직은 상대적으로 안 처지다 보니까 인대 조직이 더 움푹 들어가고 그 위에 나오는 볼록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볼록 나오고,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눈밑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눈 주변을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가 마사지인데요. 눈 주변에도 혈액순환에 관련된 혈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주변을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림프순환이 아무래도 잘 되면서 붓기들이 좀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과 특히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로션이나 보습크림 같은 거를 눈 주변으로 좀 발라주신 다음에 양쪽 검지로 눈썹 안쪽을 지그시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주변으로 동그랗게 눈 둘레 근육이 있는데요. 이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이 자극이 되면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근육 위에 있는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지를 통해서 눈밑 처짐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 운동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원리지만 실질적으로 안구를 운동을 함으로써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자극을 시키고 지방의 연소와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지그시 감아주세요. 두 번째, 눈을 왼쪽 방향으로 안구를 이동을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3에서 5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시간 되실 때마다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안구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이 더 강화가 되고 눈밑 처짐이나 꺼짐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장님, 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눈밑 처짐 시술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눈밑 처짐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시술 첫 번째는요, 레이저 시술이 있겠습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고 잔주름이 걱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레이저 리프팅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크게 이제 초음파 레이저랑 고주파 레이저가 있는데요. 눈 아래에 있는 근육이나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을 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막이 이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힘이 없어서 지방이 불룩 나온 거라고 했는데, 이 레이저들이 피부 안쪽에 진피라든지 아니면 근육들을 자극을 해서 피부나 근육의 탄력도를 증진시켜서 강화된 피부와 근육들이 눈밑 처짐이나 꺼짐 등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저 시술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줌으로써 탄력을 계속 증진시키고 눈밑 처짐이 덜 생기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술은 보톡스가 있겠습니다. 눈밑 잔주름이나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보톡스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눈 밑쪽은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보톡스를 좀 희석을 시켜서 피부 가까이에 놓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킨 보톡스가 모공이나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눈 밑도 되게 이제 쭈글쭈글하고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스킨 보톡스를 쭉 놔드리면 눈 아래쪽에 그런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톡스의 지속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차는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시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용량을 눈 가까이 맞게 되면 표정을 짓거나 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소량을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하더라도 표정이 많이 불편해지고 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필러 시술입니다. 필러 시술은 눈밑 꺼짐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인데요. 필러의 성분은 우리 몸에도 있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데, 성분을 직접적으로 꺼진 부위에 조사를 함으로써 그 꺼진 부위를 볼륨감을 줘서 덜 꺼져 보이게, 매끈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다 처짐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눈 아래쪽에는 단단한 인대 조직이 있습니다. 단단한 인대 조직들은 노화가 진행이 되어도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처짐이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눈밑 지방은 처짐이 생겨서 불룩해지고, 또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또 아래로 처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쏙 들어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보이는 부분을 필러가 물리적으로 볼륨감을 줘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팽팽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술 직후부터 눈밑 꺼짐이 없어진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1년에서 길면 한 2년까지도 가긴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서서히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최소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필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직후에 올록볼록하거나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필러가 피부 가까이 있으면 피부가 얇은 분들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이런 게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담당 주治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인데요. 필러랑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을 하면 얼굴을 당기는 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볼륨을 주는 그런 실들도 있거든요. 그 실은 PDO라는 녹는 실인데요. 이게 용수철처럼 엄청나게 좀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수철 보면 머리카락처럼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용수철을 꺼진 데다가 넣는다. 그럼으로써 볼륨이 물리적으로 좀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아래 꺼진 부분에도 볼륨을 주는 실을 넣어서 필러처럼 좀 볼륨을 잡아줄 수 있는, 꺼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밑이 꺼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러랑 같은 원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에겐 필러를 추천하시고 어떤 분에겐 실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 환자분의 케이스보다는 그 환자분의 니즈에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필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채우는 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볼륨 실로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효과는 필러의 반 정도 차오르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건물에 철근이 있어서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이 실이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처져 오는 그런 것들을 지탱해서 잡아줄 수 있고요. 또 사실 이 실들은, 이게 녹는 실인데 실들이 녹으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형성이 됨으로써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술보다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보통 눈밑에 하는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밑 지방 제거나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하나는 파안검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눈밑 지방이 되게 볼록한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눈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볼록해진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지방을 싸고 있는 막에 힘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힘이 빠진 막을 여기 눈 아래쪽에 있는 뼈 막에다가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그 지방이 더 이상 볼록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이다 보니까 눈밑이 볼록
풍족한 분들한테는 당연히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지방을 싸고 있는 그 막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제거나 재배치는 말 그대로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단단하게 재배치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눈밑 지방이 볼록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풍선에 바람이 있다가 바람이 빠지게 되면 풍선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밑이 볼록하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풍선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볼록한 지방이 없어지게 되면 이 피부는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방만 제거해서는 사실 피부에 쭈글쭈글함이 더 남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같이 잘라내주는 그런 수술이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아무래도 눈밑 지방도 제거하거나 재배치를 하고 이 피부 자체도 어느 정도 잘라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볼록한 부분 그리고 피부가 좀 쭈글쭈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확실하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눈밑 처짐에 대해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예방하는 데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없애주거나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밑 처짐이나 꺼짐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마 요즘에 그 눈밑 관련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 같은 거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술을 받고 나면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수술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눈밑 처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